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건의 중요한 혐의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그는 전과 사범인데 그 전과 중에 검사 사칭 범죄도 있습니다. 검사 사칭 범죄와 그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그 두 사건에 대해서 그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 주요 증인을 위정토록 거짓말을 하도록 법정에서 시킨 위정교사죄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가령 서방 세계의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에 이 강력범, 살인사건이나 강도 이런 강력범을 제외하고 가장 주요한 범죄로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사법방해죄입니다. 사법 절차에 있어서 검찰 또는 법원을 속이는 행위,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정죄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형으로 다스립니다. 닉슨 대통령이 정치적 탄핵을 당한 것도 그 위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가벼운 위정인데 그만큼 미국에서는 엄중하게 다스립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는 이게 주요한 사법 방해죄까지 그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저의 경험상, 저의 직업의 경험상에 비춰봐서 그건 유죄가 확실한 것으로 봐야 하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022년, 2023년 지금 3월인데 작년부터 지금 3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어지럽히고 크게 문제가 되게 하고, 그리고 동시에 사법 질서에 대해서 중대한 위해를 가하고 있는 그 문제의 주인공이 오직 한 사람, 이재명 의원, 이재명 대표다. 한국 정치에서 모든 화근의 근원, 모든 화의 근원은 국회를 황폐화시키고 정당을 사당화하고, 그래야 국회를 토론 합의의 장으로 만들지 못하고 타락시킨, 그래 그 모든 화근의 중심,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상임 고문단 중에서 정대철 고문은 지난주일에 헌정회 회장으로 피선된 바가 있습니다. 그 직후에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후에 가장 잘한 일이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킨 것이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한일 관계를 완전히 파탄에 몰아넣는데 이걸 정상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개딸들의 횡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그리고 개딸들을 등에 업은 이재명 대표는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실책이라고, 이런 아주 준엄한 질책을 하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미일이 연합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그 체제를 구축해야 북핵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춰봐서 한일 국교를 정상화시킨 것은 잘한 일이라고 그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김진표 의장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나무랐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민주당의 상임 고문 중에 한 사람이죠. 신년 인사회에서 개딸들의 횡포에 대해서 이건 당을 망치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인태 고문은 80년대 운동권의 대부로서 현재 운동권의 주요한 일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형기를 살은 사람입니다. 민청항역 사건에 수십 명이 재판에 회부됐지만은 그만이 4년 징역을 꼬박 살고 나온 사람, 이런 유인태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낙선하고 나서 이어서 계양을구에 국회의원 입후보에 나서서 당선되는 것, 이것은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꾀죄죄해 보인다. 꾀죄죄해 보인. 자, 이런 평가를 내부의 상임고문단 중진들, 현역 국회의장, 현역 헌정회 회장,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호위부대 강경파 젊은 의원들이 그를 계속 감싸고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도 매판 외교다, 친일 외교다, 망국 외교다, 이걸 계속 퍼붓고, 그리고 모든 꼬투리를 이재명 의원의 방탄에 맞춰가지고 이걸 쏟아붓고 있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감이다, 사퇴하라, 이런 이제 공세를 취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감이다, 그러니 너 사퇴하라, 이런 말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수완박법, 이른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금수완박법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일단 회부됐어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그 위원수가 여야 동수 3대3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이 금수완박법에 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니까 이 사람을 누구로 교체했느냐? 민주당의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가지고 양향자 의원 대신 끼워 넣어가지고 민주당 3사람, 국민의힘당 2사람 플러스 무소속 민형배, 요래 짝을 맞춰가지고 90일 동안 수기할 수 있는 것을 17분 만에 뚝딱 해버렸어요. 90일을 17분 만에. 이건 누구 눈에도 위헌적이죠. 누구 눈에도 폭력적이죠. 누구 눈에도 이거 꼼수지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이 절차는 위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9명 중에 5명이 위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그런데 이 법은 최종 단계에서 이게 표결로, 최종 단계의 표결로 법사위원장이 방망이를 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통과됐다. 그러니까 그 의결은 유효하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절차가 위헌인데 결과가 어떻게 합헌이 됩니까? 근데 이걸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네가 위헌에 앞장섰다 이렇게 둘러씌우고 있는 거, 이게 이재명 대표의 강경 지지자 그리고 이 대표 자신의 이런 억지 주장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간의 토론, 합의, 협의 과정이라는 걸 완전히 생략해버리고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의석수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버려요. 금수완박법도 완전히 날치기로 이런 식으로 위헌적 절차로 이렇게 통과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과 그리고 헌법 개정안 외에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양곡관리법을 보내서 통과시켰어요. 이것은 해마다 쌀의 생산량이 수요보다도 항상 공급량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농민들이 이 쌀 재배를 회피하게 되면 식량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정부는 해마다 적정선에서 초과분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만들어가 아예 해마다 일정한 분량은 반드시 강제 매입해야 된다는 법으로 통과시켰어요. 이거는 현재 농촌 인구가 통계상으로 3~4%지만은 그러나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봐가지고 유권자 표로 계산했을 때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이게
농민들의 환심을 사기에 아주 적절한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걸 강제로 통과시켰는데, 이게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경제 전문가, 예산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로 인해서 국고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뿐 아니라 농민들의 생산 의욕, 쌀 외에 다른 토산물, 다른 작물의 생산 의욕을 꺾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농촌이 활성화되고 농가 소득을 상향시키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당의 표만 보고, 표심만 보고 이렇게 장래의 재정 계획, 그다음에 농촌의 생산성 확보라고 하는 것은 외면해 버리고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이런 비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강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다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노인층에 다시 환심을 사겠다는 것이. 그리고 또 청년들에 대해서도 이게 직장을 미처 못 가거나 이 직장에서 직장을 잃은 청년들에 대해서도 다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하는 방식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모든 계층에 맞춤형 돈 퍼붓기, 이 작전이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그들의 눈에는 이재명을 지키고, 이재명을 지켜서 내년 총선거에 국민의힘당을 다시 한번 억눌러 가지고, 그리고 조기에 윤석열 정권을 패배시킨다. 이런 전략 아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나라의 장래는 생각하지 않고, 국민의 일반적 부담은 생각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오직 그 중심에 이재명 때문에 개딸들의 횡포에 의해서 장악된 민주당, 개딸이 장악한 민주당, 그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순서가 그렇게 되죠. 개딸이 있고, 그리고 개딸이 장악한 민주당, 그래 그 민주당이 있고 그 민주당의 이런 횡포에 장악된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그 중심에 개딸의 중심, 민주당의 중심, 국회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다. 유인태 전 의원의 말대로 꾀죄죄하고 거저 먹는 걸 지나쳐서 나라의 정치를 망치는 존재가 되어 있다.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우리 모두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 사태를 심사숙고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